시장의 핵심 이슈들 분석하고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또 연휴 이후에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메가사이클, 사이클 점검 전략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보통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좀 집중해서 워낙 반도체의 그 기운이나 주도주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오르고, 그죠? 늘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일본의 낸드 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 4분기 실적을, 사실은 일본 업체들, 키옥시아 얘기는 그동안 잘 안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의미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예. 키옥시아는 삼성하이닉스의 메모리에서 D램만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낸드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분을 약 30% 좀 넘게 10위까지 합해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키옥시아가 올라가면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키옥시아는 샌디스크하고 또 같이 또 조인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 주가하고 서로 간의 연관성이 있죠. 요즘 어제 그제 샌디스크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예.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제 실적이 발표됐어요. 어제 실적 발표되고 10% 15% 이렇게 올라갔었고 오늘도 초반에는 10% 이상 가다가 아까 오기 전에 보니까 한 3, 4% 오르는 것 같은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영업이익률 참 격세지감이죠. 딱 1년 전에 이맘때 아마 대부분의 낸드 업체들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4, 4분기, 우리는 4, 4분기, 이분들은 3, 4분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27%가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벌써 2월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매출이 64%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매출이 64%. 영업이익률은 이익률 자체가 더블입니다. 이익률 자체. 이익은 3배죠. 26에서 54로. 네, 54%. 이거의 임플리케이션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1분기 낸드 가격에 대한 것 또는 낸드 부문의 이익 규모에 대해서도 업사이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것을 추론하게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분기에 낸드 쪽에서의 매출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40에서 50% 정도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마진으로는 한 40%, 50%인데 마진은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약 한 15에서 20% 포인트 올라가는 걸로 돼 있죠. 지금 보시면 키옥시아의 경우에 1분기 가이던스가 지난 4, 4분기하고의 그 점프되는 이유를 마진 증가율이라든가 매출의 성장률을 본다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일부는 키옥시아만큼의 성장을 본 애널리스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키옥시아의 점프 정도까지는 낸드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의 이익 자체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고 1분기도 아마도 업사이드가 더 있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니까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겐 좋은 건데 워낙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노트북이고 스마트폰이고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그 영향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 걸로, 크게 줄어들 걸로 나오는군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영향 없고 삼성전자는 부문별로 또 영향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작년에 아마 44조 정도 나왔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았죠,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이고,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40몇 조 영업이익에 약 12조? 10조 넘는 규모가 휴대폰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근데 올해 예측이 얼마 나옵니까? 원래 7, 80조 시작했다가 지금의 컨센서스는 170조, 200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휴대폰 지역이 12조 나오는 것이 이번 올해 그렇죠. 설사 반 이하 5조가 나온다, 4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설사 그 반도체 쪽이 강하니까 그죠. 맞아요. 설사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12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12조 없는 거하고 6조 난 거 뭐가 상관이 있냐? 그 사업 부문에 계신 분들은 보너스는 뭐냐 큰 일이겠지만 회사 전체의 주식을 그렇죠.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인플리케이션은 뭐냐면 그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3배 정도 오르니까 그 휴대폰이나 오늘 휴대폰 얘기했습니다만 PC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출하량이 줍니다. 지금 예측이 원래 스마트폰에 대한 게 원래 작년에 한 5%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 예측은 그냥 플랫 이렇게 시작했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5%? 지금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0%. 근데 최악이면 15%. 왜? 코스트가 갑자기 3, 4% 올라니까 얘네 마진이 10% 이상 안 되니 대부분의 작은 업체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인데 애플은 하이엔드 중심으로 하고 삼성도 영향이 있고요. 예. 하지만 그 정도는 삼성 하이닉스, 삼성하고 애플 말고 아마 보급형 중심으로 하는 중국 업체들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임플리케이션은 이런 중국의 보급형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 부품 업체들, 그렇죠. 부품업체 있잖아요. 카메라 모듈. 그런 쪽은 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임플리케이션 잡으시면 되고 메모리 가격이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한 당분간 이것이 분해량이 바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년 뒤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뭐 사실 별 영향이 이제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그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동향을 알려주신 거고, 투자자들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오르고 매출과 이익이 오르고 슈퍼 사이클이 이제 왔는데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경기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해서 영어로 시클리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어젠가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뭐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이전과 다르다 그러는데. 존 템플턴 경이 한 유명한 격언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예, 반도체 보면 어떻게 다릅니까 진짜? 다른 거는 있죠. 항상 뭐 과거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턴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경쟁함을 누구는 갖고 누구는 늦게 갖고 그런 가능성이 빨리 발생하느냐 늦게 발생하느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로 자르듯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규모라든지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 자체가 이번 분기 1분기가 아마 최고일 것 같은데 2분기 3분기 갈수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또 계속 뭐 70% 80%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제 아무리 슈퍼사이클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되는 포인트는 과거와 같이 급격히 그렇게 하락할 것이냐 그렇게 반전할 것이냐 보면은 과거와 다른 게 있죠. 우리 앵커님도 이제 얼마 나이가 안 되셔서 잘 모르실 텐데 30년 전에 보시면은 반도체는 그냥 디램은 그냥 PC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PC는 예민하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향후 6개월, 9개월 때 PC를 아까 판매가 줄면요. 반도체 가격 마진 80%가 갑자기 15, 10%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PC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런 걸 포함해서 가격에 덜 민감한 섹터들이 거의 60, 70%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부메량 효과가 반도체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안심은 하지 말되 가격 상승률은 언젠가 돌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연말, 내년 연초 넘어갈 때는 작년 말에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니까 투자 계획을 좀 앞당겼었을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1년 걸린다 치면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넘어갈 때는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지금 70% 80%인데 그거는 플랫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자리로 낮아진다. 이 정도로 기본으로 잡고 그러면 주가는 언제까지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반도체는 항상 얘기할 게 호황기에 얘기했던 게 서로 출혈 경쟁, 치킨 게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 몇 개 기업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공급 사이드가 그렇게 공급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그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가격이 올해 안에는 견주할 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변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몰래 투자 계획을 갑자기 많이 들리면은 그 언젠가 갑자기 뻥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그럴 조짐은 잘 안 보이는데 변수는 공급 쪽의 변수는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약 한 5에서 7% 정도의 마켓 슈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수율이 안 나오면 5%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반도체가 쇼티지를 할 때 쇼티지가 얼마나 쇼티지일까요? 10%, 20%? 이 정도 아닙니다. 5에서 10% 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더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업체들의 수율이 갑자기 올라오거나 아까 PC 휴대폰 말씀드렸는데 PC 업체 중에서 델, HP, 에이서, ASUS 이런 업체들은 가격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걔네들이 지난주 일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대만 반도체, 중국 디램도 쓰는 걸 검토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땅에서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게 뭐 3개월, 6개월, 9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수율이 올라오고 물론 걔네들이 데이터 센터 쪽은 못 들어오더라도 PC나 휴대폰 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이게 이제 단기적인 연말까지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반도체를 가격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데이터 센터가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왜 투자할까요?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나중에 모델 해가지고 AI 서비스를 할 때
커스터머들이 AI 서비스 잘한다고 가정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을 때 AI 서비스가 그만큼 풍성할 것인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데이터 센터가 작년부터 많이 지었으니까 1, 2년 걸리면 그거 역시 연말이나 내년도 됐을 때 늘어난 데이터 센터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빨리 올라갈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여기 SMICM 회장인가 사장인가 얘기한 게 아니 이게 분명히 데이터 센터 필요한데 당장의 데이터 센터를 1, 2년에 쓰는 게 아니고 한 10년치를 땡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고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역시 이분도 잘 모르겠죠. 어쨌든 급하게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항상 좀 포인트 얘네들이 빚져서 하는 것인지 캐시플로우가 되면서 하는 것인지는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유동성, 자금 이슈가 없으면은 그냥 내 돈 네 돈 가질 거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동될 때 어떨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커머셜 사이드 이슈고요. 설사 커머셜 사이드에서 약간 오버하게 되더라도 지금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요. 미국이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AI 인프라를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도 사이클이 조금 더 연장된다는 컨센서스가 내년도 27년 상반기까지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뭐 PC, 뭐 스마트폰 이런 거여서 가격 민감도가 크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쪽은 이제 한꺼번에 확 꺼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말씀하신 AI 쪽이 워낙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은 사실은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죽기 살기로. 여기서 도태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수요가 확 꺼지면서 가격이 오히려 이전의 산업 사이클보다도 반도체 변동성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무료로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유료로 우리 오픈 AI 챗GPT 보는 사람들 엔트로피도 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수요가 계속 우리가 돈 주고도 쓸 정도로 광고를 보면서 쓸 정도로 또는 얘네들이 만약에 성인 대화를 끼어들면은 안 보신 분들이 돈 주고 보실까?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이 있어야 돼요. 집단, 지성.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성인 특화된, 서비스를 챗GPT 하면은 어떻게 될까? 광고를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즈니스를 오픈AI의 샘 올트만하고, 샘 올트만은 그걸 주창하고 있고, 오픈AI만 그 광고는 안 하더라도 이번에 엔트로피 뭐 나왔습니까? 에이전트 AI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에이전트 AI가 더럽게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박사급이 한 10명 있어갖고 내가 시키면은 얘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거를 가져오는 그런 에이전트 AI급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얼마만큼 돈을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게 복합적인데 이제 펼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가보자. 일단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서 부족한지 넘어 도는지는 또 가보자. 언제까지나? 내년 말까지. 내년 중반까지는 가보자.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보자. 이런 심리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투자자들은 당장 국내 이제 반도체 주가 상에 궁금하실 테니 그러면 이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넘어가겠습니다. 그전엔 저희가 자막을 뽑으면 20만 전자, 100만 닉스, 뭐 20만 원, 100만 원 누가 먼저 갈까 했거든요. 오늘 자막은 26만 원, 150만 원 누가 먼저 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특별히 이제 HBM4를 둘러싼 또 지금의 어떤 경쟁 구도 논란이 많잖아요. 삼전 SK 하이닉스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에 나온 경쟁 이유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맞는 거 아니니까 김전하 씨 나와서 햇소리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하고 어저께 하고 정보가 다르고 다른 그 전문가라는 사람 나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다 달라요. 정보가 똑같지 않아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 HBM4를 먼저 물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먼저 공급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그러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어떻게 된 거야? 마이크론은 반발했죠? 우리 실패한 거 아니고 우리도 계약 맺었어. 근데 걔네들도 물량은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확히 나가는 건지 계약은 맺었다는 거하고 근데 제품에 문제 없어. 근데 지금 들어갔냐고. 아니야. 다음 달, 다다음 달, 1분기, 2분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먼저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그 문제가 생겨서 4월달, 5월달에도 못 들어가냐? 그건 몰라요. 마이크론 말대로 그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어떠냐? 하이닉스는 이전까지 굉장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록 1B, 1C에서 삼성이 캐치업했다고 하지만 그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량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물량은 컴퓨터 받았는데 지금 쉔먼트를 삼성보다 먼저 했느냐? 이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계속 아닐 것이냐? 그럼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테크니컬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그죠? 뭔가 좀 네네.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죠? 뭐 네. 기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3월 달에 해결되고 4월 달에 해결되냐? 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뭐 크리티컬한 70% 60% 받은 커미트먼트 물량이 취소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야? 그럼 주가 이렇게 있지 않겠죠. 네. 그거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잘해주신 게 기분 좋은 상상인데, 네, 기분 좋은 상상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20만 원하고 100만 원 목표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팔아야죠. 그렇죠? 안 올라가면 더안 올라가면? 20만 원하고 100만 원 목표 주가가 다음번에 애널리스트가 안 올릴 것 같고 여러분도 목이 찼다고 많은 사람이 10명에서 8명 생각하면 파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주춤하죠. 그래서 당연히 방송이고 애널리스트가 당연히 그 다음 봤을 때는 무조건 24만 원, 130만 원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등이 있고 일단 한 23만 원 기준 해볼까요? 23만 원이 PER 11배 정도입니다. 올해. 근데 이익이 높아지면 11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크리컬한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이 전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면은 아마도 이거는 제 갱도죠. 여러분이 저보다는 덜 살았으니까 이 사이클을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10배 쉽지 않습니다. 10배 주면은 22만 정도. 예. 그런데 이게 이익이 전망이 높아지고 삼성전자가 가능성이 리레이팅 스토리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파운드리스 흑자전환. 이건 리레이팅 스토리가 이 펀더멘트 말고 다르게 부르는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내년 말, 내년도 갔을 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대등하게 갈 수 있다. HBM에서 이제는 1등 자리. 이렇게 붙으면은 10배가 아니고 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상상을 삼성전자 입장에서 해서 13배, 14배 PER을 주면은 그게 30만 원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고 하이닉스는 2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마이크론이 지금 10배라는 배면 하이닉스는 리레이팅이 안 되면 8배, 9배 또는 8배 정도가 목입니다. 그 8배가 120만 원대예요. 120만 원대. 네. 근데 HBM에 이런 잡음이 있으면 120만 원대 빨리 안 오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많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뭐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숫자 그럴 텐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의 주도주의 기세 또 지금의 업사이드는 이쪽으로 어쨌든 열려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있긴 하죠.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이 아까 말한 제가 디테일하게 이해한 거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그거를 가늠하면서 이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솔루션이 좋을 것인지 우주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국내 신세계가 좋을지 CJ 대학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 상태, 지금 돈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도 없어, 하이닉스 하나도 없어. 뭘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리레이팅 스토리에 원천 붙을 수 있고 하이닉스는 ADR이 발행이 되면은 리레이팅 붙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정점은 아마도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 4월 초는 무슨 얘기냐? 이익 전망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1분기 실적을 기대할 때. 그리고 엔비디아가 25일 날 2월 25일 실적입니다만 네. 그것도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3월 중순에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를 합니다. 그거 이후에 네. 전반적인 AI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있기 때문에 2월부터 4월 초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보수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가사이클 오늘은 시장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 축인 반도체 업황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망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